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벌써 4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봄 날씨가 되면서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식물들이 활기차게 저마다 새순과 꽃을 뽐내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 와중에 딴 세상 이야기처럼 시무룩하게 여전히 잎도 작고 꽃도 작은 형태로 머물러 있는 개체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화창한 봄에도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제라늄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들어서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갈이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분갈이는 몇 차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저 또한 그때 못다 했던 이야기들도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분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분갈이가 아니라 식물의 세력에 따라 조금씩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좀 살펴보면, 세력이 약화돼서 거의 성장을 멈춘 듯 이렇게 잎도 작고, 그리고 꽃이 피긴 했는데 꽃도 이렇게 풍성하지 않고 작게 변해버려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기에도 수영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영양 부족으로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빛을 잘 보게 해주면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미 뿌리가 상해 있다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보다 확실하고 빠른 조치를 위해서 한번 뽑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분갈이를 해주어서 다시 꽃이 만발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뽑아서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지 뿌리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뿌리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아래쪽도 이렇게 작은 뿌리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옆면을 보면은 거의 뿌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뿌리가 그만큼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이 위쪽에 잎도 작고 꽃이 피긴 했지만 꽃도 풍성하게 피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뿌리가 제일 먼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성장이 둔화된 것은 뿌리가 이렇게 제대로 발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장이 둔화된 것은 이렇게 뽑아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그에 맞는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또 몇 차례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걸 그대로 심게 되면은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지고, 뿌리가 이런 상태에서 잘 자라라고 여기다 영양제나 비료를 주게 되면 뿌리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서 뿌리가 물러 들어가거나 썩어 들어가서 결국 이 식물이 고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 흙을 한번 털어서 뿌리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뿌리들은 다 털어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있어봤자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다 이렇게 털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털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다듬어 주었는데,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제라늄이 꽃을 잘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잔뿌리를 얼마나 잘 발달시키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흙을 배합해서 심어줄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언급드렸던 식물의 세력에 따른 분갈이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뿌리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 부분과 연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갈이를 할 개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부분도 풍성하게 잘 자라 있고, 뽑아봤을 때 뿌리도 잘 발달해 있다면, 이 뿌리 정리를 어느 정도 했을 때 그 비율에 상응하는 이 상층부의 줄기나 잎도 어느 정도는 솎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분갈이를 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하는 기본적인 분갈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이 개체처럼 상층부가 부실하고 하층부의 뿌리를 어느 정도 정리했다면, 그때는 상층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마른 잎이나 아니면은 마른 줄기가 있다면 좀 잘라주시고, 이렇게 시들어가는 꽃 정도만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심어서 관리해 주시는 게 분갈이 후에 좀 더 빠른 회복세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상층부는 무성한데 이 뿌리가 부실한 경우, 그럴 때는 뿌리는 부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이 뿌리 발달의 정도에 따라서 상층부를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부실하게 되면 이 상층부가 제대로 발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 상층부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심게 되면 뿌리가 너무 힘겨운 역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분갈이 후 이 잎이나 줄기가 시들고 말라 들어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그런 형태는 드물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분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상층부와 하층부가 다 발달된 일반적인 형태에서 뿌리만 정리를 하고 잎이나 줄기를 아깝다고 솎아내지 않고 그대로 심으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층부도 부실하고 하층부 뿌리도 부실할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흙만 살짝 털어내고 새흙과 잘 융합이 되는 선에서 특별히 식물에 손대는 것이 없이 그냥 심어주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것 없이 요점을 좀 정리하자면 항상 뿌리가 기준이 되어서 뿌리를 어떻게 작업했냐에 따라 상층부의 잎이나 줄기를 솎아줄지 그대로 둘지를 결정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분갈이 후에도 후유증 없이 오히려 빠른 회복세를 보여서 더 풍성하게 꽃을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종류의 분갈이를 하실 때도 꼭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흙을 배합해서 심어주면 되는데 오늘 준비한 흙은 원해용 상토를 7 정도 비율로 하고 산야초를 2, 펄라이트를 1 정도 비율로 섞어줄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다른 한 가지를 섞어줄 건데 병해충 관리용 잎재를 넣어줄 겁니다. 특히나 방금 보신 부실해진 개체는 병충해 저항성이 약해져서 각종 병충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토양 병해충 관리용 자재를 활용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작년에 적지 않은 뿌리파리 피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작년에도 병해충 관리용 잎재를 흙에 섞어서 활용하는 영상도 보여드렸었는데 확실히 사용한 것과 안 한 것에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잠시 오늘 사용할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작업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시는 이 제품인데 이것은 보시면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로 흔히 알고 있는 화학농약으로 말하면 토양 살균 살충제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난하실 듯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의 제품으로 균도 잡고 벌레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식물 추출물인 낭독 추출물과 자몽종자 추출물 두 가지 성분을 이용한 제품인데 자몽종자 추출물은 예전에 판커트를 소개해 드릴 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항균과 항바이러스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좀 생소한 낭독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핏뿌리 풀 속에 속하는 종류로 이 낭독에 함유되어 있는 리그난과 쿠마린이 항균 작용과 살충 등의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낭독은 의료계나 화장품 쪽에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농업 쪽에서는 국내 신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는 접촉독이라 말 그대로 해충에 접촉을 하게 되면 섭식작용을 기피해서 마치 다이어트를 하듯 굶게 되고 또 신경계의 교란작용을 통해서 퇴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권해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실내에서 활용해야 되는 만큼 사람이나 애완동물에게 피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이고 또 균과 해충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고 신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존에 흔히 활용되어 온 다른 제재로 단연간 내성이 생긴 해충을 퇴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식물 추출물을 사용해서 비교적 빠르게 효과가 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 등은 본 영상의 설명란에 제품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품의 상세 설명란에 다양한 특성과 연구 자료 그리고 약해 테스트 결과 등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분갈이 시에 흙에 배합해서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분갈이가 끝나서 전체적으로 섞을 수가 없다면 이렇게 화분 겉흙에 뿌리고 살살 긁어서 겉흙과 섞이게 한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잎재 형태라서 물에 타서 녹여서 사용하거나 직접 식물에 뿌리는 종류가 아니라서 반드시 토양에 잎재 형태로 그대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량은 이렇게 한 봉지에 1.5kg인데 텃밭을 기준으로 하면 100평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해용 상토 10L당 10g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화분에 겉흙에 뿌려줄 때는 지름이 20cm 이하인 작은 화분에는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그리고
20에서 30cm 정도 되는 화분은 2-3스푼, 그리고 지름이 30cm 정도 넘게 되는 대형 화분은 4-5스푼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식물에 대한 약해 피해가 없는 제품이라 양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식물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잘 밀봉해서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두시면은 3년 정도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제품을 좀 소개하느라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바로 흙을 섞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된 흙은 육안으로 보실 때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화분을 선택해서 심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실해진 개체는 실내에서는 과습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분은 크게 늘리지 마시고 보통 한 호수 정도 줄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 심겨져 있던 화분 자체가 좀 작은 화분이라서 저는 같은 크기의 화분에 그냥 옮겨 심어 줄 겁니다. 여기 먼저 깔망을 깔아 주시고 굵은 세척마사토를 넣어서 이렇게 배수층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흙을 조금만 넣어 주시고 개체를 심어 준 다음에 흙을 어느 정도 채우고 약간 털면서 들어 올리면서 뿌리가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나무 막대로 주변을 빈 공간 없이 정리를 해주시고 흙을 이렇게 채워서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 물을 주시면 되는데, 특히나 입재용 토양자재를 섞어 주었기 때문에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물을 주실 때 이렇게 골고루 빙 눌러가면서 주시다가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멈춰 주시고, 어느 정도 물이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빙 눌러가면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 물을 주는 것만큼 배수도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물은 화분 받침을 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띄워서 물을 주셔서 충분히 배수가 될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이것은 밝은 그늘에 두고 관리를 해주시면 이 뿌리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상층부도 풍성하게 돼서 꽃도 잘 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력이 약해진 제라늄이 다시 활력을 찾아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분갈이를 해보고, 각종 병해충 예방을 하나의 자재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이 소개드린 제품 구매를 원하시면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